집수리 경보수가요, 지식 갖고 있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또 수리하고 시공하면 또 그 상황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예, 저도 이 일을 한 지 한 3, 4년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니까 그게 제 기술이 되더라고요.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 이 강의 중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이걸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로 안전사고가 익숙함 때문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구의 특성을 좀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사용 미숙도 공구의 특성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사용 미숙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사다리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요. 가끔가다 부득이하게 혼자서 작업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서 위에 올라가셔서 작업할 때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올라가신 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요. 앞뒤로 흔들리면은 균형을 못 잡으셔서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실 때 되도록 힘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안전까지 또 곁들이면 더 좋겠죠. 저희 측정부 중에서 집수리에 많이 쓰는 것들이 줄자도 많이 사용하고요, 수평자도 많이 사용하고, 또 전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트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공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첼라하고요, 벤츠도 종종 쓰고요. 수전에 관련된 공구는 저는 몽키 스패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포켓용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긴 사이즈의 몽키 스패너 쓰면은 조일 때나 풀을 때 상대방의 간섭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몽키 스패너 포켓용을 한 두세 개 준비해갖고요,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드릴 중에는 일반용 드릴이 있고요, 임팩트 드릴이 있고 해머 드릴이 있는데요. 이 일반 충정용 드릴은 촉을 아주 둥근 형태, 육각 형태, 네모 형태, 어떤 형태든지 껴갖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력이 좀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스 받거나 철판 구멍 뚫을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임팩트 드릴은 촉이 끼는 것도 얘도 둥근 형태도 있고 육각 형태도 있는데요. 얘도 주로 이 일반용 드릴보다는 좀 더 세기가 좀 강하죠. 좀 더 세고요. 햄머 드릴은 주로 콘크리트나 벽 타공할 때 많이 쓰는 공구입니다. 드릴 숫자가 이렇게 드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세기가 좀 약하고요, 숫자를 높일수록 세기가 좀 강하고요. 충전 드릴 중에서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망치 표시가 있는 드릴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망치 표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망치 표시가 있으면은 타일벽이라든지 콘크리트 벽 타공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망치 표시가 없는 기름들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벽을 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현장에 나가셔갖고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죠? 네. 이 그라인더가 현장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공구인데 그만큼 유용한데요. 대신 이게 또 많이 위험합니다. 그라인더 이렇게 돌면서 먼지가 저한테 오거든요. 불꽃이라든지. 그게 작업을 하실 때 놓치면은 얘가 밖으로 튕겨 안 나가는데요. 반대로 먼지가 실어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먼지는 놓쳤을 때 얘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현장에서 시간이 없어갖고 날 교체할 때 배터리나 전기 코드선을 안 빼고 날 교체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근데 많이 이거 쓰시는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작업 안 하고요. 항상 배터리를 빼시고 전기 코드를 반드시 빼시고 날을 교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카바가 있으면 카바 하시는 것도 되게 안전하고요. 부득이하게 뭐 카바가 없을 때는 항상 날에 여기 이빨이 빠졌거나 크랙이 갔거나 젖었거나 하시면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작업하다가 부러져 갖고 그 파편이 어디를 튈지를 몰라요. 그 점도 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업하실 때 숙련되신 분들은 끝에를 잡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 잘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중간쯤 잡고 사용하시는 게 되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얘는 쇠를 자르는 날인데요. 이런 날로 나무를 자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를 자르시면은 이 날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손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무 자르는 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나무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커쇼가 있는데요. 커쇼는 나사형으로 둥근 형태로 자를 수 있는 톱이고요. 직쇼는 거의 직선상으로 자를 수 있는 톱입니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는 인테리어, 몰딩이라든지 기타 그 각도로 자르는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공구인데요.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에 햄머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망치 표시하고 드릴 표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있고요. 여기 망치 표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타일을 뚫을 때 타일 벽이 대부분 완전 평면에다가 타일을 붙인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세기를 견뎌갖고 타일이 잘 안 깨지는데요. 가끔가다 이 타일에 붙일 때 공간이 뜬 상태에서 떠붙임으로 해갖고 붙이면 공간이 빈 타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기능, 그때 요 망치 표시에 놓고 처음서부터 타공을 하면요. 거의 뭐 한 100%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 여기 망치 기능 말고 여기 드릴 표시 쪽에 있는 데다 놓으시고 처음에는 타일에 조심스럽게 타일 쪽에 동그란 홈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망치 쪽으로 변환을 하셔서 타일을 뚫으셔야지 타일이 안전하겠죠. 타카라는 에어 공구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그 목수분들은 이게 나오기 전에 보통 뭐 못으로 많이 고정시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이 타카가 나와가지고 아주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어서요.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잘못 식으면 안 되는 경우 보수시 주의할 점이 이제 이게 저희가 그걸 나타냈는데요. 이게 이런 거는 사진 찍어서 좋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도배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수도배관 보이는 곳은 여기 수도꼭지라든지 앵글 밸브 요 부분, 요게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저희들이 술이나 시공했을 때 현장에서 누수 확인을 안 했더라도 그 누수되는 부분이 바닥 유가로 흘러서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벽안, 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벽안들은 누수 확인을 안 하면은 이게 또 대형 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누수되는 부분이 벽을 타고 지하 바로 밑에 층으로 흘러들어서 밑에 층에 뭐 상가라면 더 큰일이겠죠. 상가에는 상품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인테리어 사장님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공사를 했다가 3천만 원 정도로 늘어졌답니다. 누수 때문에. 누수가 항상 여러분들이 수리나 시공하러 가실 때 2번, 3번 꼭 누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누수 확인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벌레보다는 저는 화장지를 추천합니다. 화장지로 1차 젖은 부위를 다 닦아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다시 한번 물기가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하기는 화장지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편심하고 앵글밸브. 예. 수도꼭지 편심은 샤워기 수전에 조립되는 그 부품을 말하는데요. 얘도 벽배관으로 되어 있어갖고 얘도 항상 누수 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주의 있게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앵글밸브도 항상 벽 쪽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돼요. 이거를 이제 픽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배수가 벽배 첫 시간은 세면대에서 수업을 할 건데요. 통해서 수돗물이 들어와서요. 보압 호스를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물이 차서 수도꼭지 밸브를 여는 순간 물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서 그 물들이 팝업을 통해서 트랩을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요 부분을 앵글밸브라고 하고요. 요게 요쪽 왼쪽은 온수, 오른쪽은 냉수.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제 물이 나와서 세면대하고 트랩 사이에 팝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 트랩을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면대 종류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세면대가 긴다리 세면대인데 이게 시공도 좀 빠르고요. 가격대도 좀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가장 대중적인 세면대고요. 반다리 세면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분리형이고요. 얘는 일체형인데요. 분리형은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제대로 연결 부위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결 부위가 처져서요. 나중에는 뭐 약간 덜렁덜렁 한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요. 카운터 세면대는 지금은 카운터 세면대를 시공한다 그러면 거의 시공 안 하고요. 예전에는 선반 개념으로 선반 활용도 때문에 카운터 세면대를 많이 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의 카운터 세면대를 철거를 하고 요즘에는 거의 반다리 일체형 세면대로 또는 긴다리 세면대를 이제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브라켓 세면대는 세면대 밑에 벽에다가 이 브라켓이 두 개 고정돼 갖고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가정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위가 금이 가서 크랙이 가서 이게 꺾여서 세면대까지 떨어지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브라켓 세면대를 사용 안 하고요. 대부분 긴 다리 세면대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다리 일체형 세면대가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요. 대부분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세면대가 이 반다리 일체형 세면대고요. 카운터 세면대는 활용도는 높은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반다리 일체형 세면대는 좁은 화장실에도 얘를 설치를 하면 좀 더 넓어 보이고 또 깔끔하게 보이고요. 또 청소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언더카운터 세면대는 한국식 화장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세면대인데요. 한국 화장실은 습식이고요. 서양식은 건식인데 언더카운터 세면대 밑에는 세면대 밑에 수납장이 있고요. 걔는 대부분 이제 목재를 내다 보니까 습식 화장실은 어울리지 않고 고급 호텔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탑 카운터에도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다리 세면대인데요. 긴 다리가 세면대를 받쳐줘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 여성분들이 이 세면대를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남성분들이 세면대를 사용할 때 간혹가다 세면대 위에다 발을 떡 올려놓고 발을 씻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갖고 세면대가 처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긴 다리 세면대는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세면대를 받쳐주기 때문에 여지간에서는 세면대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편한 시공, 시공이 좀 빠르고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합니다. 다리 분리가 좀 돼서 잘 안 돼서 바닥 청소할 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인데요. 분리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처져갖고 자꾸 보강을 좀 해주는데요. 보강을 해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처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카운터 세면대인데요. 선반 활용도가 높아서 예전에는 많이 시공을 했고 얘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많이 지금은 거의 시공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브라켓 세면대고요.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반다리 일체형 세면대인데요. 일단은 얘를 설치하면 화장실이 넓어 보이고 깔끔하고 청소도 용이하고요. 단점은 부품 교체할 때 이 바닥에서 거의 눕다시피 손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얘는 이제 밑에서 위를 찍은 장면인데요. 이런 부분 교체할 때 많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간이 좁아서요. 언더카운터 세면대입니다. 언더카운터 세면대는 이제 대부분 다 고가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공서에서 볼 수 있는 세면대를 찍어놨습니다. 세면대가 있으면 또 수전이 있어야겠죠.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크게 4인치 수전하고 원월 수전으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4인치 수전은 간혹가다 철물점에서 달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사장님들 종종 계세요. 투홀 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수도꼭지 밑에 배관이 두 개가 나와 있어서 투홀 수전이라고 하고요. 짱시 좋을 때 그러니까 수전에 같이 달려있는 샤워기가 달려있는 거를 4인치 겸용 수전이라고 하고요. 또 원월 수전도 마찬가지로 원월 수전 옆에 샤워기가 같이 달려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수도꼭지를 교체하러 가셨을 때 어떤 수도꼭지를 쓰는지 미리 준비를 해가면은 현장에서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를 보면은 4인치 수전을 사용을 하는지 원월 수전을 사용하는지 여기 보기에 구멍 뚫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4인치 수전은 이렇게 홀이 3개가 뚫려 있고요. 원월 수전은 홀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원월 수전은 지금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여러 주부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원월 수전은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되었고요. 길게 아주 모양이 이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싱크대 수전 비슷한 그런 수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17 수전은 이 형태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살짝 작거나 더 크거나 대부분 여기에서 변형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월 수전하고 4인치 수전도 틀린 게 4인치 수전은 수전하고 고압 호스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원월 수전은 이 수전하고 이 고압 호스가 세트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치 수전보다는 원월 수전이 좀 더 가격대가 좀 비싸고요. 4인치 수전에 샤워기가 달려있으면 4인치 겸용 수전이라고 하고요. 원월 수전도 마찬가지로 샤워기가 달려있으면 겸용 수전이라고 합니다. 세면대를 했고요. 이제 수전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팝업인데요. 팝업도 수동 팝업과 자동 팝업으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지금은 거의 이 자동 팝업이 시장을 다 잠식을 했고요. 대부분 뭐 열의 9은 다 자동 팝업을 사용을 합니다. 수동 팝업은 한번 설치를 하면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동 팝업은 설치를 하면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2년 고장이 많이 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는 자동 팝업과 수동 팝업의 배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수동 팝업이 3을 나타내면요. 자동 팝업은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뚜껑 부분이 수동 팝업은 한 요 정도까지, 아니 이건 너무 심했고 한 요 정도가 열리는데요. 자동 팝업은 요것밖에 안 열립니다. 뚜껑이. 그래서 배수 속도가 늦고요. 그리고 자동 팝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리는 부위가 점점 작아지고요. 나중에 쫙 달라붙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할 때가 다 된 겁니다. 수동 팝업에 비해서 배수 속도가 많이 늘고요. 고장률이 높습니다.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업자 개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동 팝업으로 하고는 싶은데 잘 그런 부분을 좀 몰라서 자동 팝업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업자들이 좋아하겠죠.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철물점에서도 수동 팝업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수동 팝업을 갖고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자동 팝업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설치 업자들 가정에는 자동 팝업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수동 팝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니까요. 그 사람들도 자동 팝업 설치를 안 합니다. 팝업이 있으면 이제 또 트랩이 있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망치 트랩이고요. 형태가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 트랩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벽배수, 반다리 세면대 사용하는 트랩은 거의 이제 망치 트랩을 많이 사용하고요. 바닥 배수는 무조건 거의 지금은 거의 한 100%라고 저는 하는데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거는 제고요. 만약에 그 S 트랩을 사용하는 가정이라고 교체를 할 때 대부분 이 I 트랩으로 교체를 합니다. I 트랩이 배수 속도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부품 청소할 때도 간단하게 그 분해를 해서 청소하기도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거의 I 트랩 사용하고요. 또 I 트랩은 또 가격대도 아주 저렴하죠. 대부분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P트랩도 마찬가지로 벽 배수용이고요.
S트랩은 바닥 배수용인데 얘는 이제 세면대하고 배수구하고 거의 일자 형태로 돼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설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최근에는 시공하지 않는 시세고요. 아이트랩 설치가 정말 빠릅니다. 아이트랩은 뭐 암만 못하시는 분이라도 거의 5분이면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갖다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배수 속도가 좋고요. 최근에는 아이트랩을 거의 사용을 합니다. 벽 배수인데요. 내구성이 좀 뛰어난데 얘는 시공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누수 발생이 좀 많이 되는 트랩인데 그래서 P트랩을 사용을 안 하고 요즘에는 거의 망치 트랩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피스가 있어서 배관이 좀 낮아도 시공이 좀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을 각도를 줘서 물 배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업자의 그 시공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벽으로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벽 쪽에 배관할 때는 누수를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면대 설치 방법을 표로 나타냈는데요. 기존 거를 철거를 하고요. 안가 타공 위치 표시하고 그리고 안가를 타공해서 안가 설치 브라켓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긴다리 세면대를 저희가 할 거고요. 세면대를 저희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세면대 샤워기 수전을 한번 또 할 건데요. 그거는 샤워기 수전을 앉혔을 때 이 수평을 맞추려고 대부분 이 각도를 서로 조정을 해서 세면기를 다는데 수전을 다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조정하려고 후진을 하십니다. 살짝 하는 건 괜찮은데요. 조금이라도 범위가 벗어나면은 설령 그게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벽에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존 테이프론 테이프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조금씩 누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샤워기 수전 갈 때 처음에 모양 세팅을 할 때 하나는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요. 하나는 9시에서 10시 방향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향을 조정을 해야지 수평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참고사항 보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설치할 때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할 겁니다.
좀 안 나네. 손으로 어느 정도 잠그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렌치를 쓰면 됩니다.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꽉인데요. 방향은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은 넓은 쪽이 위로 올라가게 그 상태에서 파워는 지금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거 사이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수행하게끔 해야지 이 장치가 딱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자, 3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